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그때 그 시절 야담과 실화 그리고 사연 시간입니다. 오늘은 1960년대 초에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굴비 하나 때문에 집 팔고 아들 부부와 결별한 노인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짧은 낮잠에서 깨어나서는 새삼스레 방안을 한 바퀴 돌아보면서 빈 입맛을 다시던 장노인은 담배를 꺼냈다. 물뿌리에 관련 한 대를 꼽고는 한 모금 빨자 코 속에서 뭉게구름이 무럭무럭 공중으로 피어올랐다. 다시 목침을 베고 막 누우려는 순간 대문이 삐걱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비뚤어진 봉창 사이로 살며시 내다보니 시장 갔던 며느리가 굴비 한 손을 들고 들어온다. 웬일인가? 누구 손님이 오나?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누웠다. 마누라 죽은 지 10년 만에 굴비 한 번 먹게 되었구나. 하고 장노인은 침을 삼켰다. 이게 얼마만인가? 괜히 기분이 설레기 시작했다. 몇 년 만에 굴비 먹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에 침이 저절로 돌았다. 저녁 8시쯤 기다리던 밥상이 들어왔다. 그러나 그 밥상에는 굴비는 고사하고 새우젓 꽁댕이 하나 놓여 있지 않았다. 의아스럽게 생각하면서도 한술 한술 밥을 뜨다 보니 밥 한 그릇이 다 없어지고 말았다. 아마 시간이 너무 늦어 장만하지 못했는가 보다. 하고는 서운한 숟가락을 놓았다. 밤은 깊어져 가는데 잠이 오지 않았다. 장노인은 입에 담배를 물었다. 한숨 섞인 연기 속에서 옛 추억이 소록소록 되살아났다. 서문시장에서 일하고 오다가 동태 2마리 사와서는 끓여 먹던 그 추억이 눈앞에 선했다. 그때가 좋았어. 보글보글하고 냄비에서 끓어오르는 고소한 냄새. 저절로 코끝이 생긋해진다. 고춧가루물이 불그스레하게 밴 두부 한쪽을 큰 숟갈로 떠서 입에 가득 채우고 술 한 잔 마시던 정경. 동태 대가리를 이리 뒤치고 저리 뒤치며 눈깔 하나는 먹고 하나는 집어 마누라 입에 떠넣어 주던 모습. 가운데 토막은 서로 미루면서 꼬리와 국물로 입맛을 돋워가며 깨가 쏟아지게 다정하게 생활하던 옛 시절이 한없이 그리웠다. 설마 저희끼리 먹어버린 것은 아니겠지? 옛날 생각을 하면서 이리저리 뒤척이는 가운데 벌써 새벽 달기 울었다. 귀신도 달기 울면 간다는데 자야지. 하고 간신히 청한 잠이 날이 샌 줄도 몰랐다. 아버님 진지 잡수세요. 오냐? 벌써 아침이 되었느냐? 자리에서 일어난 장노인은 여느 때와 같이 두 손으로 눈을 비비고 상머리에 앉았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굴비는 없었다. 너무 단단해서 불린 다음에 끓여서 주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장노인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사돈 영감이 오시는가? 갖가지 추측 속에 아침 식사를 마친 장노인은 마당을 쓸다가 쓰레기통에서 굴비 찌꺼기를 발견했다. 이 고약한 것들, 장노인은 눈에서 불이 튀었다. 이것들이 나 모르게 둘이 다 먹어버렸구먼.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이라도 하고 싶었으나 이웃 체면도 있고 해서 그대로 밖으로 나갔다. 사거리 복덕방 영감이 소리쳤다. 웬일이요? 장노인이 아침부터? 억울해서 내 못 살겠소. 당장 오늘 처리해야겠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자식이 내 가슴에 못을 박고 불을 지르는 데는 견딜 수가 없어요. 복덕방 영감이 사태를 눈치채고 얼른 추임새를 넣었다. 그러게 내 뭐라 합디까 진작 처분하고 편히 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영감님 말씀이 옳았어요. 많든 적든 살 사람이 나서는 대로 처분해 주십시오. 하고 돌아왔다. 오전 10시 장노인이 돌아온 뒤 두어 시간도 채 안 돼서 복덕방 영감이 찾아왔다. 실례합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집 좀 보러 왔습니다. 우리는 집을 내놓은 일이 없는데요. 오늘 아침 시아버님께서 집을 내놓고 가셨습니다. 그럴 일이 없다는 듯 며느리는 시아버님 방 앞에 가서 물었다. 아버님께서 집을 내놓으셨습니까? 오냐? 집 팔아서 굴비나 한 손 사 먹으련다. 아찔한 순간이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만 고개를 푹 숙였다. 집은 매매되었다. 시가 5천만 원이 넘는 집이 3,600만 원에 팔리게 되었다. 아들과 며느리가 100배 사줘야 하는데도 소용이 없었다. 한 번 심화가 나니 장노인은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었다. 장노인은 집을 팔아 그 돈을 둘로 나누었다. 반은 아들에게 주어 부모를 벗어나 자유롭게 살라고 하고 반은 자기가 가지고 뒷골 사직마을로 올라갔다. 집은 허름하지만 터전이 있어 좋아 보였다. 1,400만 원의 집을 사고 400만 원은 은행에 예금했다. 땡전 한 푼 없던 사람이 복권에 당첨된 기분이었다. 진작 행동에 옮기는 건데 자식 믿다가 골병만 들었어. 장노인은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새로 산 집을 수리하여 이사하였다. 극락이 따로 없었다. 눈치 볼 것도 없고 코치 볼 것도 없고 눕고 싶으면 눕고 앉고 싶으면 앉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문자 그대로 천당이여 극락이었다. 장노인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진작 이렇게 사는 건데 자식이 애물단지요. 저녁 때가 되어 밥을 지으려고 바가지에 쌀을 퍼서 부엌으로 나갔다. 순간 살인문이 스르르 열리며 아이고, 사돈 양반, 이게 웬일입니까? 하는 소리에 너무 놀란 장노인은 그만 바가지를 땅에 떨구고 말았다. 아이고,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자식 잘 가르치지 못한 죄로 남의 집안까지 망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사돈어른, 장노인은 뭐라고 할 말이 없었다. 게다가 사돈 앞에서 밥을 하려다가 바가지를 떨어뜨렸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장노인은 얼른 부엌문을 닫고 나오며 사돈을 모시고 음식점으로 갔다. 사돈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뇨. 진짜 죄송한 것은 이쪽입니다. 자식 잘못 둔 죄로 굴비 한 손에 집을 팔게 하고 사돈어른까지 고생시키게 하였으니 이보다 죄송한 일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파전에 막걸리 한 사발로 저녁을 때우고 두 노인은 서로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며 헤어졌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부끄럽기 그지없었다. 흩어진 쌀을 쓸어 담으며 한탄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이것이 무엇이라고? 이걸 먹겠다고? 장노인은 눈물을 글썽였다. 생각해보니 그래도 마누라가 제일이었다. 좋든 싫든 먹을 것이 있든 없든 둘이 서로 의논하며 살아왔는데 전생에 무슨 죄업으로 이렇게 외톨이가 되어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옛말에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피한다는데 다 늙어서 이게 무슨 추태인가? 장노인은 갑자기 쓸쓸한 생각들을 금할 수가 없었다. 고심 끝에 생각을 굳혔다. 아들 부부에게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자. 어른이 별거냐? 먼저 사과하는 것이 어른이지.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다. 마침 토요일이라 늦지막하게 가면 아들과 며느리를 둘 다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장노인이 아들네를 찾아갔을 때 며느리와 아들은 다리미질하고 있었다. 장노인이 말했다. 아들아, 며느 아가야, 미안하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 생각이 짧았다. 어른답지 못했다. 진작 찾아가 뵙고 싶었는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서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말하는데 그 옆에서 며느리가 흐느끼며 말했다. 아버님, 참으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두어 달 전부터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시집 와서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입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잘 참고 지내왔는데 그날따라 장에 갔다가 굴비를 보니 뱃속에 아이가 얼마나 먹고 싶어 하던지 두서너 번을 갔다 왔다 하다가는 결국은 반외상으로 사서 오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부터 조금씩 떼어 먹으면서 집으로 왔는데 오직 애를 위해 샀기 때문에 누구도 주지 않고 혼자 다 먹어버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얘야, 진실로 내가 잘못했구나. 오죽이나 못난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아이 팬 것도 모르고 살겠느냐. 그 애가 어찌 내 아기만이라고 하겠느냐. 내 남편이 내 자식이니 그 애는 곧 내 손자가 아니겠느냐. 내 손자 우리 손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도 모르는 할아버지가 무슨 할아버지라고 하겠느냐. 용서해다오.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해 가며 살자. 귀신도 말하지 아니하면 알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범부가 어떻게 알겠느냐. 며느리는 시아버지 무릎에 그대로 엎드려 통곡하였다. 맺혔던 한이 얼음처럼 녹아내렸다. 며느리가 눈물을 씻고 말했다. 아버님 절 받으세요. 다시는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옷 받으세요. 장노인이 물었다. 이 옷은 무슨 옷이냐? 며칠 전 신랑이 월급을 타와 아버님 옷을 한 벌 지었습니다. 오늘 가지고 가기 위해서 다리미질하던 참인데 마침 집에 오셨으니 한번 입어보세요. 이렇게 하여 장노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른이 되어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게다가 장노인은 그날 밤 꿈에서 손자까지 만났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물뿌리는 빨뿌리입니다. 담배를 끼워서 피는 물건입니다. 권련은 얇은 종이로 가늘고 길게 말아 놓은 담배를 말합니다. 1970년대 전까지는 건축자재가 부족해 창틀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흙벽돌집에 문틀도 없이 종이를 발라 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문도 아니면서 창문을 흉내낸 것이 봉창입니다. 봉창은 방안이 겨우 어둡지 않을 정도로 만드는 기능을 했고 여다지 기능은 없었다고 하는군요. 심화는 마음속에서 북받쳐 나는 화를 말합니다. 애물단지는 첫째, 몹시 애를 태우거나 성가시게 구는 물건이나 사람입니다. 둘째, 어린 나이로 부모보다 먼저 죽은 자식입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의 뜻입니다.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한정섭 스님이 편저한 책 불교 설화 대사전에 있는 내용을 텍스트로 하였습니다. 김학재 교수 등이 지은 책 한국현대 생활문화사 1950년대, 김경일 교수 등이 지은 책 한국현대 생활문화사 1970년대와 김정한 교수 등이 지은 책 한국현대 생활문화사 1980년대를 참고했습니다. 지역의 문화, 충주 조르개 묘에 세워진 자린고비에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픽사베이, 게티 이미지뱅크, 픽스타, 핀터레스트, 팩셀스, 러브픽, 프리픽, 그리고 이리사마레프의 사진, 동영상,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